네, 오전에 인사를 했지만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전에 물권 총론, 지난주에 물권 총론했죠. 그리고 강론, 이제 우리가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좀 하다 말았기 때문에 물권법 부분을 먼저 우리 진도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책 241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 물권법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출제 빈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요 왼쪽에 구분이라고 돼 있고, 보시면 물권법 총설과 물권 변동 요 두 부분을 이제 물권 총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죠. 여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점점 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습니까? 22회 때 같은 경우는 물권 변동에서 무슨 5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예. 자, 그랬다가 4문제, 2문제, 3문제 좀 나오는 듯 하더니 바로 작년에는 1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 때는 1문제 혹은 2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유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문제가 나오다가 작년에 2문제가 나왔었고요.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아마 1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역시 평균적으로 2-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1문제씩에서 3문제가 통상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4문제 나왔죠. 그리고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4-5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물권법 파트에서 담보물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권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으셔야 된 거는 따라서 요 소유권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죠. 맞죠?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책을 볼 때 잠이 오다가도, 수업 듣다 잠 오다가도 저당권 하면요, 잠을 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이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물권법 총설 1번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 특강 들어갈 때마다 항상 먼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문제를 반드시 맞춘다라고 달려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문제를 처음 특히나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맞춘다라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못 맞췄을 경우에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데서 요렇게 출제가 되어 왔구나라는 것 정도 파악을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무시지 말고요. 주무시지는 말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난이도 판단, 난이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디 파트에서 출제되느냐, 뭐 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선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뜬금없는 선다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본다. 1년 동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봤지만 처음 본다. 그런 거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 거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판례들을 다 셀 수가 없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판례들은 추가가 되죠. 맞아요.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판결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판례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든 판례들을 다 다루고 문제를 이제 접하고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뜬금없는 내용이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막 대단히 무슨 뭐 사법시험급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뜬금없는 선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걔를 대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 왜냐하면 뜬금없는 내용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만약에 10문제가 있습니다. 그 10문제 중에서 10문제마다 각각의 문제마다 다 선다 1번서부터 5번이 있죠.
거기서 만약에 각 문제별로 한 개씩 진짜 엄청 낯선 판례가 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그 낯선 판례가 과연 그게 뭐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정답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은 10%도 채 안 돼요. 거의 정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나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더 장애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은 제가 물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뜬금없는 거는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속어법으로 푸셔야 돼요. 속어법. 속어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선다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다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 옳은 거를 맞추든 틀린 거를 맞추든 맞춰야 될 때 정답이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그게 속어법이에요. 속어법.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2개 중에서 헷갈리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선다 5개 중에서 3개는 확실히 정답이 아닌데 2개 중에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를 딱 넘어섰죠. 이제 더 이상 2개 중에 안 헷갈리고 정답이 뭔지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합격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개 중에 헷갈려요. 그럼 그 전 단계는 뭘까요? 3개 중에 헷갈려요. 3개 중에. 그럼 확률이 이제 지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항정답 처리가 됐었던 문제인데 출제위원들이 정답일 거라고 넣어놓은 거는 1번을 정답이라고 넣어놓으신 겁니다. 일단 나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2번에 유치권자 보이시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일단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계약 명의 신탁자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신탁자 같은 경우는 신탁자가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수탁자. 따라서 이분도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게서 못 가진다라는 취지로 넣어 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무허가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아직 소유권 취득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따라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시고 등기하지 아니한 자. 역시 소유권 취득이 안 된 분이죠. 그래서 정답을 1번이라고 출제를 해놓으셨는데 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기는 하지만 요 가등기 담보권 자체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아직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판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항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앞으로 다시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가볍게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과연 이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 건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신축을 하셨어도 이 건물은 을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부합 안 되는 거 한 가지 더. 농작물 같은 경우도 토지가 있고 이거를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남의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셨다. 벼농사 지으셨어요. 그럼 이 벼는 갑거 을 거거든요. 단 이 벼가 성숙해야 되지만요. 수확할 시기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건물과 농작물은 부합이 안 된다. 대표적인 부합 안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원칙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부합이 되는 거예요. 부합된다.
자,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식재하신다. 무단 식재. 예? 타인 토지에다가 나무 때려갖다 심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나무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부합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수목이 예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부합이 안 되죠? 예, 그렇죠. 명인 방법 갖추게 되면은 부합이 안 됩니다. 명인 방법. 예, 울타리 치고 편말 박는 거죠. 명인 방법. 자, 그다음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셨다면 역시 부합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나무 심으신 분이 정당한 뭘 가지고 있으면요? 원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던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임차권이라던가 요런 거 가지신 분이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합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자, 그럼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먼저 1번입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취득시효 이거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돼요. 네? 됩니다. 제가 취득시효 관련해가지고, 물론 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질 않았었지만,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토지를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토지를 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을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 짓는다. 자, 농사 지으시면서 자꾸만 침범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요 정도 토지까지 싹 다 농사 지으시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엄밀히 누구 거다 이거? 분명히 갑 거 맞아요? 네, 갑 거 맞아 이 부분. 근데 을이 농사 지으시면서 침범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지금 이 상태가 20년 그리고 소유의 의사, 예, 자주점유 그리고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고 요거 행사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맞습니까? 요 소유권 취득을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 갑소유 목적 토지에 지금 토지 일부에 대한 거 맞습니까? 예, 일부예요. 근데 이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등기 해오실 때는 토지 분필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와요. 이거 되는 겁니다. 된다. 예.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일부 취득시효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한 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한 동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의 한 동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01동, 102동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독립성 있죠. 독립성이 있다라는 거는 각 호수별로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벽 다 쳐져 있죠. 그리고 현관문이 다 따로따로 존재합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분 행위라는 거예요. 구분 행위. 요런 거 있으면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집합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서 보다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미분리 과실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 갖추시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리 과실은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과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가지에 달려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이제 미분리 과실이에요. 분리되기 전 과실. 근데 요 과실과 관련해서도 명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그림 못 그리겠죠?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미치겠네요. 자, 사과나무가 있고 여기에 사과가 달려 있죠. 왜 이렇게 못 그리겠죠? 사과에 달려 사과 이렇게. 사과나무. 자, 만약에 이 사과나무를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사과나무 소유하시다가 사과 갖다 팔 수 있죠. 을한테 파는 거예요. 팝니다. 자, 그런데 을이 야, 이거 아직 따지 마라. 이거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고 내가 나중에 들고 갈 때 내가 따서 들고 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명인 방법을 갖춰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현재 이 사과 나무는 갑 거지만 이 사과에 달려있는 사과는 누구 거다? 을 거라고. 이렇게 명인 방법 갖추게 되면은 미분리 과실에도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4번도요. 예. 자, 그럼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셨다. 무단 경작이죠. 명인 방법 갖추어야만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된다? 틀렸죠. 농작물은 좌우지간 누구 거야? 경작자.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지금 선다 1번서부터 5번 중에서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러죠. 근데 5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웬만큼 조금만 공부를 했어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3번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4번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좀 알쏭달쏭 하더라도 5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법과 관련된 거, 뭐 물론 모든 공부가 다 그렇겠지만 양보다는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를 알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보시면 이제 3번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먼저 1번입니다. 지상권은 본권 아니다. 지상권 본권 아니에요? 본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우리 팔물권 있죠? 팔물권. 예? 첫 번째, 점유권. 그 다음 뭐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있죠? 점유권 빼고 나머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싹 다 뭐예요? 본권이에요. 예, 싹 다 본권이에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글씨가 커가지고. 예. 자, 그러니까 팔물권 중에서 일단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아닌 것들은 싹 다 본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본권 안에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제한물권이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 제한물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용익물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거든요. 예. 용익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리를 하자면은 요 8가지 물권들 중에서 점유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도 본권입니까? 예, 그렇죠. 지상권도 본권이죠.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온천권이죠. 이런 물권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물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통행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길을 통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권리라는 건데 이런 물권 역시 없다. 이런 물권 없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이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쵸?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물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럼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그러면 너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양수인은요? 너는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물권 없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 2번에 나와 있는 온천권, 3번에 나와 있는 사도통행권, 그리고 4번에서 보이시는 이 공원 이용권, 마지막 5번에 나오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런 물권은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봐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었고요. 이제 4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시면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한 후 건물 인도받고 등기 서류 교부받았는데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여기서 우리가 첫째 줄에 보시면 을은 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이죠. 갑의 토지. 즉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아, 미쳤습니다. 병. 예, 병이라 보고 갑이라 읽었네요. 자,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이죠. 예,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누구다? 예, 병. 토지 소유 병이죠. 예. 병소유. 자, 그리고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누구 거? 갑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누가 사신 거예요? 예, 을이 사신 거죠. 이렇게. 근데 아직 등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너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는 누군 거예요? 갑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거는 목적물 압류하고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경매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을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아직 없죠. 소유자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는 이의 제기 못하는 거예요.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요 갑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신축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불법 점거, 무단 신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은,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철거 청구 돼요? 자,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가 안 된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과 관련해서 철거 청구를 할 때, 이건 이제 무단 신축했을 경우입니다. 철거 청구를 할 때, 물론 저 건물 소유자 갑한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건물 소유자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요 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이죠. 이분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를 갑한테는 당연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매수인 을한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에요? 안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비판받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관련된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전에 봤었냐면은, 자, 일단 토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가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례랑 똑같이 적을게요. 자, 일단 토지 소유자가 병이에요. 병. 자,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셨다. 무단으로 건물 때려 짓는 거죠. 예,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무단으로 신축했다 하더라도 저 건물의 소유자는 갑 맞죠? 자, 조상에서 자, 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정에게 임대를 내줬다. 그러면 이 정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뭐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신의 토지, 즉 이 물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토지 소유자 병은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사를 할 때 뭘 청구한다? 철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철거 청구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 퇴거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연히 저 건물은 갑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랑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봤었던 게,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 병이 임차인 정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철거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철거 청구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는 철거 권한이 없다. 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다? 예,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나가셔야 철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같은 경우는 철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소유자 아니죠. 철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은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 때리셨습니다. 예, 돌겠네요, 맞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판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현재 이 갑이 건물을 갖다가 무단으로 지으신 거죠. 갑은 무단으로 건물 지어버리고 허가도 안 받으시고 등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을한테 팔아치워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병은 현재 계속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 건물은 을이 대놓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아직 소유권 취득이 안 됐으니까 얘한테 물권적 청구권, 철거 청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병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갑 찾으라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거 권한이 엄밀히 따져봤을 때 없기는 하지만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철거 청구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병은 이 미등기 매수인 을에게 철거 청구가 됩니다.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X 건물에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은 점유권 있는 겁니까?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점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상관 있습니까? 없죠. 좌우지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요 과실 수취와 관련을 해가지고는 만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겠죠. 네?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지우고. 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왜 이렇게 글씨가 크죠? 미쳤어요 진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매매 계약만 체결됐을 뿐 아직 목적물을 넘겨주지도 않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 취득 이거는 매도인 갑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 을이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을 다 지급하셨다면, 대금을 다 완납을 해버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이후에는 목적물에 대한 과실 취득을 매수인 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대금을 다 지급을 했죠. 그러면 이 돈에는 뭐가 붙게 돼요? 이자가 붙지 않을까요? 이자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만큼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이라던가 그런 과실들 누가 가지는 것이다? 매수인 을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선다 4번에서는 문제 자체에서 첫째 줄에 보시면 대금을 완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대금 완납. 요거 하셨기 때문에 을은 과실수취권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뺨 맞습니다. 이거 뺨 맞는다.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행사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을은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러면 소유자 누구다? 그럼 소유권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은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행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 왜 안 된다 그랬지 아까 전에 제가 그 우리 점유 취득시효 할 때 시효 완성하신 분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맞는다 그랬어요? 뺨 맞는다 그랬어요. 뺨 맞습니다. 왜 뺨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아니 지금 매매 계약이 엄연히 체결이 됐고 을은 매수인이지 않습니까? 요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대금까지 다 완납을 하신 상태인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요거를 행사하는 거는 신의 성실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을은 마땅히 등기를 넘겨받아야 할 뭐다? 권리자다. 갑은 마땅히 등기 넘겨주셔야 될 뿐입니까? 네, 그렇죠. 갑은 의무자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갑이 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을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누구라고 돼 있죠 지금? 정이죠 정. 정한테 파신 거예요 을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미등기 매수인인 거예요. 아직 등기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을이 얘기했겠죠. 야, 내가 얼른 갑한테 등기 넘겨받아가지고 넘겨줄게. 정은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유 인도 받아가지고 사용수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전히 소유자 누구다? 갑 맞아요? 그럼 갑이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행사한다는 거는 역시 뭔 거예요? 뺨 맞는 거예요. 이것도 뺨 맞는 겁니다. 이것도. 정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마땅히 등기를 넘겨받으셔야 할 권리자가 된다. 이미 그 지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물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갑니다. 이 물권 변동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일단 초반에 등장을 하는 게 186조 그리고 187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1번에 보시면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186조 찾으라는 거예요? 7조 찾으라는 거예요? 186조 찾으라는 거 맞아요? 자,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 그럼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186조 찾으라는 거예요. 1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자, 그런데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했다. 이 협의자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 선다에서 협의라던가 아니면 합의, 뭔가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는 186조입니다. 등기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요 1번 선다에서도 협의가 성립을 해서 조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치 계약을 체결한 거랑 같다 이 말입니다. 합의를 본 거죠. 이렇게 돼서 공유자들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 요거 등기를 하셔야 되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 이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187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나와 있는데 요거 대단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취득 시효와 관련한 거 186조예요? 7조예요? 187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취득 시효는 187조입니다. 자, 일단 이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는 187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시효와 관련해 가지고는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를 가지고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죠. 지상권.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싹 다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취득 시효가 가능한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뿐만 아니라 한 개 더 있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를 가지고 취득을 하실 때에도 당연히 등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안 하셔도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우리를 골때리게 하는 거죠. 187조의 예외인데 그 예외의 또 예외인 거죠, 얘가.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는 당연히 187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인데 이 법정갱신과 관련을 해서도 요건 갖추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187조입니다. 법정갱신의 요건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 전까지 사이죠? 6월부터 1월. 6월부터 1월. 그 기간 동안에 설정자, 집주인분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갱신돼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내려갑니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뭐 찾으라는 거예요? 등기 없이는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6조예요, 7조예요? 6조 맞아요? 6조 찾으라는 거예요. 6조. 자, 1번 갑니다. 신축 건물, 이거 등기 안 하셔도 된다. 187조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분묘기지권, 187조죠. 근데 문제는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상속, 역시 187조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187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죠. 요거 186조다, 7조다. 180? 네, 7조죠. 예, 미치겠네요. 자, 7조입니다. 7조. 자,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셔야 된다?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예외다. 유일한 뭐다? 예외다, 예외. 187조이지만 등기하셔야 된다. 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였습니다.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죠, 5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갑니다. 보시면 등기가 있어야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다. 등기 있어야 취득이니까 결국 이것도 186조 찾으라는 겁니다. 1번 갑니다.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한다. 상속, 187조죠. 자, 그다음 2번 법정갱신, 187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 맞습니까? 예, 그렇죠. 4번 갑니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취득한다.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186조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한 동의 건물 중에서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구분 행위가 되었다.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거. 요거 187조입니다. 요거. 따로 구분 소유권 등기를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있었으니까? 구분행위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분행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실 때 아파트 짓죠? 아파트 지어요. 아파트 지어요. 아파트니까 최소 4층은 돼야 되죠. 맞아요? 예. 3층짜리 아파트 있어요? 예. 공법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자, 요렇게 있을 때 요거를 지으실 당시에 구분 행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각 층별로 현관을 따로따로 다 이렇게 정한다. 그리고 벽을 다 치고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아니면 구분행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102로 그다음 102로 맞나 102로? 네, 102로 그다음에 102호 202로 202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으실 때 이렇게 칸막이 치시고 다 각각의 호수별로 다 현관문 따로따로 다 두시고 이런 게 뭔 거예요? 구분 행위. 그러면 따로따로 호수별로 구분 소유권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저렇게 지으셨다면 저거는 187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번에서 정답은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지금 이 페이지에 1번, 2번, 3번 보면은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예요. 파악이 되시죠? 예.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1번 문제 보시면은 현물 분할의 협이죠. 이거를 그대로 내기 뭐 하니까? 이거 그대로 내기 뭐 하니까? 자, 내려가셔서 3번에. 자, 25회 때는 뭘로 나왔던 거예요? 합의로 나온 거예요. 이게 25니까 이게 먼저 나왔네요. 합의로 내셨다가 합의로 그냥 내면은 또 뭔가 섭섭하죠? 뭘로 바꾸신 거예요? 협의로 바꾸신 거예요. 예, 뒷페이지 갑니다. 자, 뒷페이지 갑니다. 4번 갑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먼저 1번 갑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판결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명한다. 야, 빨리빨리 이전 등기 해. 라는 판결이죠. 무슨 판결이에요? 예, 이거 이행 판결이에요. 이거 이행 판결이에요. 예. 자,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 판결. 그쵸. 예, 1번 틀렸고요. 자, 그럼 2번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틀렸죠. 상속이니까 등기 안 하셔도 된다. 틀렸다. 3번입니다. 피담보채권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 있어야 소멸. 틀렸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자동 소멸이에요. 말소 등기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채권이 뭐다? 주. 채권이 주. 저당권은요? 종. 네, 주종 관계입니다. 이거를 무슨 성이라고 해요? 부종성이라고 하죠. 부종성.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이죠. 요거 이제 경락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경락인 같은 경우는 등기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경락 대금만 완납하시면 소유권 취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봅니다. 기존 건물을 멸실 후에 건물이 다시 신축이 된 거예요.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무효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효 등기는 쓸게요. 무효 등기는 유용.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 건물은 당연히 갑소유일 테고요. 이 건물의 이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건물. 그러면 A에 대한 건물을 지었고 이 A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셨다면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요거는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멸실. 자, 멸실되었기 때문에 요 갑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다가 슬픈 마음을 머금고 다시 건물 지으신 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크게. 그러면 이 건물은 기존에 소멸됐었던 A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죠. 예, B 건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B 건물을 새로 지으셨으니까 이 등기부는 이제 폐쇄를 하고 새롭게 B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A 부동산 등기부를 그대로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다?
유용을 하겠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 했던 그 출생신고 있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둘째에다가?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는, 예,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 요게 이제 A 등기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축 건물, 요 B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5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죠. 예, 여기서 최초 매도인 갑, 그리고 중간 매수인 을, 그리고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 체결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이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네, 맞아요. 유효해요.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물어봐 죄송해요. 네, 무가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네? 분명히 무가 섞여 있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예,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합의도 유효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넘어가자, 요 등기에 대한 효력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규정이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의 뜻은 걸리면 처벌받지만 효력은 뭐다? 유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셨다 이러면요,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중, 무죠.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허중무 맞아요? 허중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5번이 엄청나게 이제 비겁한 문제죠. 네? 첫째 보세요. 첫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이죠. 예. 그럼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예. 오름합니다. 맞죠? 자, 틀린 거 찾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을은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등기 청구권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거죠. 이게 3자 간에 뭔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2번 갑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 지금 현재 갑과 을 둘 중에 한 분이 제한 능력자였나 봐요. 그쵸? 제한 능력자는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권 행사해버릴 수 있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면 갑은 병합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간 생략 등기인데 갑과 을과 병과 합의를 했죠. 문제에서는 합의했어요. 자,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자, 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현재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일단 등기 자체는 누구한테로 넘어가 있다? 예, 병한테로 넘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요 취소가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이기 때문에 요 취소를 가리켜서 절대적 취소라고 해요.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는 제3자, 선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취소다라는 겁니다. 대항 가능한 취소다. 지금 현재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 있지만, 야, 우리 여기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등기는 갑한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취소가 된 원인이 사기라던가 강박이다, 이러면 이거는 상대적 취소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얘한테 취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선다에서 보이시는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한 취소다. 따라서 병한테도 취소 주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을이 돈 안 주죠. 그러니까 나는 병한테 뭐 안 하겠다? 등기 못 넘겨주겠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 갑과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매매계약 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매매계약 체결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 합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병 같은 경우는 갑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청구하는 거죠?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 넘기라고요. 그러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말하는 거예요. 나 아직 을한테 뭘 못 받았다? 예, 대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등기 넘겨준다 못 넘겨준다? 나도 못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돈 받을 때까지 나도 못 넘기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4번 갑니다. 갑과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다. 자, 그런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최초 매도인 갑 그리고 중간자 을 최종 양수인 병 사이에 3번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합의가 되고 여기서도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돼요. 여기서도 합의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갑과 을은 합의했죠. 을과 병도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합의가 됐다 안 됐다? 여기서 합의 안 된 거예요. 지금 요 선다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직접 청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5번 갑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었다. 지금 둘이서 해제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자 간의 합의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문제 생긴 거 맞아요? 합의 자체가 다 3자 간 합의 다 깨진 거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되는 거예요? 예, 합의 안 됐잖아요. 이제 합의 깨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절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6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데, 자, 먼저 1번 갑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다. 여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다라고 해서 소유권 넘어가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갑이 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을이 갑 명의의 등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조하신 거죠. 원인 없이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소멸이 돼요? 안 되죠. 예, 그 말을 어렵게 쓴 거예요. 예? 권리 소멸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예, 그쵸.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기의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적법하게 등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적법 추정. 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점유권 파트에서 살펴봤을 때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적법 추정. 근데 적법 추정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적용된다. 네, 요거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동산에만 적용. 자, 그렇다라는 거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네,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에 적용 안 되냐면 부동산에는 등기가 돼 있죠. 등기돼 있어요? 등기돼 있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요 등기 자체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의 적법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어디에 추정이 인정된다? 등기 자체. 따라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등기 자체 추정력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누군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적법하게 등기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2번에 나와 있는 당사자 사이에도 원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정력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만 인정된다? 동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요 등기 자체에만 추정력이 있는 것이다. 예, 좀 말장난 같죠? 자, 그리고 4번 갑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죠. 보존 등기 돼 있는데 네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네가 안 지었어요. 이러면 추정력 깨집니다. 추정력 깨진다.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5번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추정력이 깨지기는 왜 깨집니까? 전혀 안 깨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조치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갑이 특정한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갑한테 대금까지 다 지급했다. 자, 이제 등기 넘겨받아야 되죠. 네, 아직 등기 못 받았어요.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뭐 행방불명이 돼버리던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갑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한테 가가지고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의 자식이 한 20명쯤 돼요. 20명.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식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또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손자가 또 이렇게 물려받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그냥 20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 동의를 다 받으셔야 넘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자식 20명이서 뭐 하고 있죠, 그러면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 맞아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처분하시려면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 동의 필요하죠. 20분 동의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 20분의 행방도 묘연하다. 몇 분은 몇 분은 뭐 외국 나가 계신다. 어떤 분은 뭐 어디죠 군대 갔다. 이래버리면 난감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이 돌아가시는 분을 마치 되살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요런 절차를 마련한 게 바로 특별조치법입니다. 대강 내용 파악은 되시죠?
그럼 어쨌든 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 매수인 을 같은 경우는 이 등기와 관련된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당연히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당연히 있는 거죠. 추정이 없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7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